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김지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턱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흔히 말하는 이 턱관절은 우리가 밥 먹고 말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쓰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턱관절이란 무엇인지, 그 기능과 특징, 그리고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턱관절 통증인데요. 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턱관절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기는 뭐 턱관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습니까? 흔히 말하는 턱관절이라는 것은 의학적 용어로는 측두하 관절이라고 말합니다. 네. 측두, 즉 좌우 양쪽 옆머리와 아래턱을 연결하는 부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얼굴에서 광대뼈를 지나 양옆으로 귀 앞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입을 벌렸다가 다물면 동그랗게 움직이는 부위가 느껴지실 텐데 그 부분이 바로 머리뼈와 아래턱을 연결시키는 턱관절, 측두하 관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관절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싼 근육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뼈와 근육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턱관절보다 원래 의학적인 용어는 측두하관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어렵고 예, 그렇죠. 낯선 단어기도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고 편의상 오늘은 턱관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턱관절 기능도 좀 정리를 해두실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씹는 기능이 있는데 씹는 기능 외에 또 어떤 역할을 더 하는 겁니까? 예, 씹는 기능 이외에 음식물을 삼키는 행위, 또 대화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품을 크게 하는 등 턱이 그냥 앞뒤 좌우, 전후 좌우 움직이는 모든 기능이 턱관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의 주제는 그 턱관절의 통증이 느껴지는 건데 네. 사실 턱관절 장애라는 그 병명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턱관절 장애라는 것은 아주 큰 범위의 하나의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보통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애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거기서 이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이 무리를 하시거나 그렇게 되시면 통증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면 턱관절 장애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로 턱관절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치료법을 알아보려면 그 원인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네.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턱관절 장애 원인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턱관절 장애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턱에 외상을 당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를 꽉 물거나 또는 턱을 한쪽으로 이렇게 괴거나 질긴 음식을 자주 씹는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또는 호르몬의 변화 또는 치아의 맞물림이 안 좋은 경우라든지 또 마지막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전신적인 질환들이 이 턱관절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그 원인을 부종교합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던데 꼭 그렇지는 네. 않은가 보네요. 예, 그렇죠. 1934년도에 턱관절 장애가 처음 발견되었어요. 근데 네. 그 이후로 계속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예전 연구에서는 턱관절 장애의 그 주된 원인을 부정교합, 그러니까 치아가 잘 안 맞물려서 생긴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가설이 지배를 했었는데 현재에서 턱관절 그 장애 원인에 있어서 교합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보십니까? 최근에는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등이 턱관절 장애의 원인에 있어서 더 큰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보게 되면 완벽한 턱관절 구조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취약한 턱관절 구조를 갖고도, 그리고 한마디로 턱관절 장애를 갖고도 별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취약한 그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부위가 더욱 약해지도록 만드는 생활 습관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무난하게 그것에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서 이를 꽉 물거나 근육이 경직된다면 약한 턱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므로 이상 증상, 흔히 말하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습관적으로 이를 꽉 아무는 그런 버릇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 턱관절에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동반되는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절 원판 변이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네. 턱관절을 이루는 머리뼈와 아까도 말씀드린 아래턱뼈 사이에는 관절 원판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디스크가 있는데요. 그 디스크의 역할은 입을 벌리고 담을 때 그 디스크가 앞뒤로 약간씩 움직이면서 그 턱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디스크가 관절 밖으로 잘못 위치하도록 턱관절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입을 벌리고 담을 때 턱의 원활한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생기고 목 디스크 생기는 것처럼 네. 턱에도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디스크 질환이 있는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턱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흔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요. 입을 벌렸다가 닫을 때 아래턱 관절이 머리뼈에 이렇게 관절 윤기라는 움푹 패인 곳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입을 크게 벌리면 아래턱 관절이 말씀드린 이 관절 윤기 바깥으로 이게 이탈되어서 비정상적인 이 위치에서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턱이 그 빠졌다고 네.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측두하 관절의 탈구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은 이제 크게 입을 벌리고 치과 치료를 장시간 오래 받거나 심하게 하품을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서 자기 스스로 간혹 가다가 자기 스스로 턱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다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처음 겪어보면 아주 당황스럽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치과에 바로 오시면 저희들이 턱의 관절을 움직여서 원래 위치로 딱 자리 잡게 해드립니다. 턱관절이 빠질 수도 예. 있는 거군요. 이제 예. 당황하시는 것도 그렇고 통증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턱이 빠졌을 때도 오늘의 주제인 턱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턱관절 장애에 의해서 동반되는 질환이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턱관절 장애와 동반되는 질환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턱관절 안쪽, 턱관절 내부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외상이나 자극에 대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외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전신적인 관절 질환이 턱관절에까지도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턱관절 자체에도 이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주변 부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턱관절을 둘러싼 근육의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것이 보호성 근긴장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는데요. 치아에 치과 가서 새로 씌운 보철물이 잘 맞지 않으면 음식물을 먹거나 할 때 그쪽 씹는 근육들이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턱 근육 자체가 스스로 씹지 말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입을 벌리거나 다물려고 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더 이상 씹지 말아라.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근육 자체가. 그리고 사실 턱관절에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턱관절 내부에 염증이 생기면은 보통은 이제 귀 앞 부위, 관절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입을 벌리고 담을 때 이번에는 딱딱 소리가 아니고 귀에서 부스럭부스럭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주로 통증 아니면 소리군요. 예, 그렇죠. 이게 턱 자체 증상 말고 근육에서도 이게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근경련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씹거나 입을 벌릴 때 근육 자체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턱관절 장애를 비롯한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게 턱관절 혹은 그 주변부에 나타나는 증상 말고 혹시 어떤 다른 부위에서도 증상이 혹시나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간혹 가다가 턱관절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이런 귀가 막혀 있다는 느낌이라든지 삑 하는 이명 또는 네네네. 어지러움증, 뒷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가끔 오랜 기간 동안 턱관절 장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러한 만성
작은 통증들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해서 나중에는 크게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행동장애 또는 요통, 허리의 통증이라든지 만성 두통 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턱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전신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귀 앞에 턱 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경험은 뭐 30%는 또 네.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증상이 또 다른 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소리만 들려도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딱딱 소리가 입을 벌리거나 담을 때 딱딱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어떤 경우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딱 소리가 아닌 부스럭부스럭 관절염과 연관된 모래 관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하나 중요한 거 통증이 바로 생기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입을 벌리기가 힘들 때 이럴 때는 바로 검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딱딱 소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성장기인 청소년이나 그 어린이가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기에는 바로 네, 예. 병원을 가야 되는군요. 예. 성장기에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가요? 이제 급격히 성장하는 사춘기에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면 약간의 딱딱 소리라든지 저희는 이제 몰라요. 우리는 성인들은 이제 턱 관절이 아예 만들어져서 괜찮은데 네. 그 친구들은 딱딱 소리가 난다면은 잘못하다가는 턱이 비대칭적으로 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 돼서 어금니만 맞물리고 앞니는 전혀 안 맞물리는 개방교합이라는 부정교합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그렇죠. 될 수가 있겠군요. 혹시 성인이 돼서 이렇게 턱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을까요? 보통 경미한 통증 등을 아주 작은 통증 등은 가만히 있어도 며칠 지나면 대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통증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자주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만약에 계속 방치해두면 지속적으로 이 작은 통증의 자극이 중추신경계, 즉 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턱 관절 통증으로 치과를 갔을 때는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치과에 오시게 되면 우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생활 습관이라든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아니면 스트레스의 정도나 전신 질환의 여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턱 관절 주위로 정밀한 검사를 통해 아까도 말씀드린 관절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이건 간에 우선적으로는 통증 완화가 치료의 그 처음의 시작입니다. 네. 원인을 그렇게 찾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들어갑니까? 예외적으로 턱이 빠졌거나 벌어지지 않는 응급 상황에서는 우선 손으로 턱 관절과 디스크를 원래 위치로 이동시켜서 다시 정상적으로 벌리고 담을 수 있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턱 관절 통증을 갖고 내원하신 분들에게는 진통 소염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렇게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시면 일주일 안에 증상이 호전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따뜻한 저주파라든지 온열 또는 전기 자극 치료 등을 병행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게 통증을 잡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진통 소염제 같은 그런 약물 치료가 일단은 먼저 행해지는데 진통 소염제 외에 혹시 다른 치료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디스크가 너무 앞으로 많이 이탈되어서 입이 벌어지지 않는 거나 입이 뭐 다시 다물어지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은 스플린트라고 하는 교합 안정 장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보통 이 스플린트라는 교합 안정 장치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보통 주무실 때 착용하게 되고 그것을 착용하게 되면 디스크가 정상적인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플린트를 착용하다가 간혹 턱이 이상한 위치에 있다가 정상적인 원래 위치로 이동해서 그렇게 돼서 치아의 맞물림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턱의 위치에 맞춰서 그때서야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턱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사실 턱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전신 질환의 영향, 그러니까 관절염으로 인해서 턱관절에 통증이 생겼을 때는 또 어떻게 치료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관절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는 간혹 턱관절이 유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즉 머리뼈랑 아래턱뼈 그 관절이 하나로 붙어버리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안에 붙어버린 조직들을 제거하고 또 그리고 윤활유로 그 안을 세정하는 그런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네. 아주 최후의 상황인데 네네. 뭐 이렇게 되면 외과적으로 턱관절을 성형하거나 재건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주변 근육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치료 방법을 또 어떻게 쓰시는지 알아볼 텐데, 뭐 근육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소염진통제 같은 약물 처방이 이루어집니까? 예. 관절 이외의 근육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선에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그리고 근육이 딱딱해진 거, 근경련을 풀어주기 위해서 추가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근이완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근육을 더욱더 이완시키기 위해서 물리치료도 동시에 받게 되고요. 또 치아를 꽉 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씹는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해서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괴로운 게 안 쓸 수가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심지어 먹으면서도 꼭 쓸 수밖에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참 괴로움이 증폭이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 중에 혹은 치료 후에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꼭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턱관절 디스크가 앞으로 자주 빠져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을 크게 벌리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생활에 있어서는 큰 숟가락보다는 작은 수저를 사용해야 되고요. 뭐 설렁탕집 이런 데 가시면은 깍두기를 큰 거를 그냥 드시기보다는 치킨무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품을 하실 때는 혀끝을 입천장에 대서 입이 운동 범위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턱을 크게 벌리는 건 되도록 피해야겠군요. 네. 그 외에 또 도움되는 관리법이 있다면요? 아프거나 뻣뻣한 부위에 따뜻한 수건 찜질을 하루에 2, 3회 정도씩 10분씩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스플린트를 착용하는 분들은 꼭 정해진 시간에만 착용해야 하고요.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플린트를 무턱대고 정해진 시간 이상 동안 오래 끼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턱관절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김지호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